속도와 가속도예요. 속도와 가속도. 우리가 이제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는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속도라는 용어와 위치라는 용어 그리고 가속도라는 용어에 대입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fx. 이때 얘를 미분해서 얻은 f'x 있죠. 그치? 이 f'x의 뜻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식으로 표현을 하면 델타 x 분의 델타 fx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 녀석에 관한 극한값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을 말로 해보면 f'x, fx의 도함수는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율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뭐라고? f'x의 뜻을 말로 써보면 x의 변화량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 fx 함수값의 변화량의 비율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물론 정확히 표현하면 그 녀석의 극한이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뭐라고? x의 변화량에 대한 fx의 변화량의 비율. 다른 말로 하면 x의 변화량에 대한 fx의 변화율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죠. 다시 x의 변화량에 대한 변수가 누구? x. 대응되는 함수는 뭐예요? fx. 다시 한번 x의 변화량에 대한 fx라는 함수의 변화율을 뭐라고 한다고? f를 미분한 도함수라고 말한다고. 여기까지는 돼? 다시 한 번만 더. 이 머릿속에 막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 x의 변화량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 fx의 변화율을 뭐라고 한다고? f'x. fx를 누구로 미분한 거? x로 미분한 거. 돼요? 되는 거 맞아? 쌤이 지금부터 식을 함수를 좀 달리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위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xt라는 함수, 이건 변수가 누구예요? t에 관한 함수예요. 변수가 t고 대응되는 값이 x야. xt라고 하면 t에 관한 함수를 뜻하거든요. 이 표현 괜찮아? 예, 여기서는 f라는 함수에 의해서 x가 y에 대응된다라고 했지만 주어진 이 식은 누구에 대해서, x라는 함수에 대해서 t가 누구에 대응되고 있어? y에 대응되고 있어요. 그러면 쌤이 똑같이 한번 써볼게. 얘를 미분하면 누구로? t로. 미분하면 x't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 녀석을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돼? 설명 한번 해볼래? 똑같이. 이 미분한 거는 뭐예요? 델타 xt 나누기 델타 t의 극한값이죠? 여기까지는 돼? 그럼 얘를 말로 써봐. 말로. t의 변화량에 대한 누구의 변화량의 비율? xt의 변화량의 비율이죠. 아까 x't잖아. 이해돼? 다시 뭐라고? x의 변화량에 대한 fx의 변화량의 비율. x의 변화량에 대한 fx의 변화율을 f'x라고 썼던 것처럼 t에 관한 함수 xt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t가 변할 때 t의 변화량에 대한 써볼게요. t의 변화량에 대한 누구의 변화량의 비율? xt의 변화량의 비율. 다시 한번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t의 변화량에 대한 누구의? xt의 뭐예요? 변화율. 알아먹어요? 를 뭐라고 부른다고? x't, t로 미분한 거라고 한다고. 이게 속도의 뜻이야.
이게 속도의 뜻이라고. xt라는 함수는 뭘 뜻하느냐? 시각 t에서의 어떤 점 혹은 어떤 좌표 물체의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를 xt라고 그냥 쓰는 거라고. 시각 t에서 위치. 시각 t에서 위치야, 위치. 근데 얘를 미분한 이 도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 속도의 정의가 뭐냐? 속도의 정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속도는 시간 t의 변화량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의 비율로서 속도를 정의한다고. 다시 뭐로 정의한다고? 속도가 뭐라고요?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누구의 변화량의 비율? 위치, xt 대신에 그냥 위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의 비율이라고. 시간 t의 변화량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량의 비율. 그러니까 시간 t로 누구를 미분한 거야? 위치를 미분한 게 되는 거라고. 뭐가? 속도가. 어려워요? 그냥 도함수의 정의 그 자체인 거지. 속도의 정의 자체가 이거라고. 속도의 정의 자체가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t로 누구를, 위치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그게 속도라고. 괜찮아요?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 델타 위치를 누구로 나누는 거? 델타 t로 나누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거속시. 그게 뭐죠? 거속시가 뭐지? 속도는 뭐야? 속도는 뭐예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잖아. 는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있잖아. 그때 말하는 속도는 사실은 얘랑은 조금 다른 평균 속도를 뜻했어. 평균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초 동안 내가 10m 걸었대요. 5초가 흐르는 동안 10m를 이동해서 그럼 속도가 얼마죠? 평균 속도? 10 나누기 5라고 하잖아. 이동거리가 뭐야? 위치의 변화량이었던 거죠. 위치의 뭐라고? 변화량. 괜찮아? 이동한 10m가 위치가 10m 변했잖아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5초는 뭐야? 시간의 변화량인 거죠.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원래 평균 속도.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거야? 극한값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무슨 속도로 바뀌어? 순간 속도. 괜찮아? 즉 위치를 시간 t로 미분한 게 뭐라고? 속도라고. 그럼 반대로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위치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되고 있는 거죠? 좀만 더 가볼게. 이번엔 뭐가 있냐면 이 x't를 보통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velocity 들어봤죠? velocity 아니야? velocity 무슨 뜻이죠? 속도. 앞글자를 따서 vt 이렇게 써요. vt. 이거 v야, v. 글씨가 못 나서 미안해요. vt.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어. 가속도. 쫄지 말아요. 가속도는 이거예요. 말 그대로 따라와봐.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럼 가속도는 뭐죠? 속도 미분한 거죠. 어려워요? 너무 쉽지? 그럼 질문. 속도 그래프의 부호가 양수면 위치는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하잖아. 속도의 부호가 음수면 위치는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라고.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속도는 뭐예요? 증가하는 거죠. 가속도의 부호가 음수면 속도는 감소하는 거고. 언더스탠? 어렵지 않지? 괜찮아요? 반대로 속도를 적분하면 뭐라고? 위치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속도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뭐예요? 위치.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속도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볼게. 이 관계만 기억하면 돼. 속도는 위치 미분한 거다. 속도는 위치 미분한 거다. 가속도는 속도 미분한 거다. 그럼 만약에 속도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속도 그래프야. 이렇게. 그럼 속도의 부호가 마플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위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치는 이 그래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거죠? 위치 그래프, 나의 위치는 처음에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
증가하다가 그 다음 감소하다가 그 다음 증가. 그러니까 감소 증가 이렇게 하겠죠. 이게 누구의 그래프라고? 위치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되지?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f'x랑 fx의 관계라고. 좀만 더. 이때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고 얘를 감마라고 해. 이때 만약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속도를 적분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이거? 속도를 적분했어. 이놈의 넓이잖아? 양수니까? 넓이잖아요? 넓이자 동시에 뭐라고?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위치의 변화량. 얘를 뭐 해서? 적분해서 한 번은 누구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고 한 번은 알파를 집어넣어서 뭐 할 거니까? 뺄 거니까. 괜찮아?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해서 양수니까 위치는 뭐 했어? 실제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가 증가했단 말은 그냥 내가 움직인 이동 거리 그 자체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뜻인 거죠.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에서? 베타에서 감마까지 vt/dt 볼까요? 는 뭐예요 그러면? 말해봐. 얘도 마찬가지 위치의 변화량인데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한 거죠. 얼만큼 감소했지?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만큼 그 차이만큼 감소했다고.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 괜찮죠? 좋아. 다시 속도가 양수면 나의 위치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어요. 속도가 양수면 증가를 해. 그다음 내가 뒤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순간? 멈춰야 되지. 멈췄다가 뒤로 돌아서 다시 반대로 위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내 위치가 증가하다가 위치가 감소하려면 이걸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동 방향이라고 말해요. 다시 위치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어서 뒤로 가려고 한다면 그 순간 뭐여야 돼? 순간 멈추고 도함수인 속도의 부호가 뭐였다가 뭐로 바뀌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뭐라고?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어요? 속도의 부호가 달라질 때. 위치의 증감은 언제 바뀌어요? 속도의 부호가 달라질 때. 이해되죠? 괜찮지? 좋아. 봐봐. 이번에는요. 물체를 위로 던졌대. 물체를 위로 쏘아 올렸어. 볼게 한번 봐봐. 이 분필을 잘 봐요. 물체를 쏘아 올렸어 위로. 봤어 방금? 방금 봤냐고. 방금 봤어요? 봤어 안 봤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위로 위치가 증가하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 나서 떨어지죠. 그럼 다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뭐 해야 돼 순간? 멈춰야죠. 속도가 뭐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서 그 순간 속도가 0일 때에 물체는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된다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수평운동.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위치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돼. 즉 속도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괜찮죠? 그 다음 물체가 위로 쏘아져 있을 때 속도 어떻게 돼요? 순간 멈췄어. 그죠? 속도가 0이었다가 속도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뭐가 된다고?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된다고. 다시 그 다음 속도 그래프의 넓이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요? 양수일 땐 정적분. 정적분의 결과 속도가 양수라면 정적분 자체가 넓이가 되고 그 넓이가 뭘 뜻해요? 위치의 변화량, 이동거리. 되나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속도의 부호가 음수인데 베타랑 감마 사이에서는 정적분 결과가 뭐가 나와? 넓이에 빼기 붙인 게 나오고 그 넓이에 빼기 붙였다는 말은 위치가 증가해서 감소해서 감소했다는 걸 뜻한다고. 또 반대쪽으로 이동한 이동 거리에다가 빼기 붙인 거죠. 이해돼요? 됨? 좋아. 마지막. 요거까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두 가지. 이거 하고 이걸 구분해보면 됩니다. 그죠?
왜 베타야? 베타가 아니고 감마지, 감마. 한번 설명해 볼래? 요 뭔지? 말해봐. 넓이 관점과 위치 관점에서 한번 말해볼래요? 넓이는 뭐야? 요놈의 넓이를 쌤이 S1이라고 하고 요놈의 넓이를 S2라고 써볼게요. 넓이 관점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알파에서 감마까지 속도 적분했어요. S1과 S2를 이용해서 표현해봐.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뭐라고? 넓이 그 자체.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뭐라고? 넓이에 백에 붙인 거. 그럼 이 녀석은 넓이 관점에서 써보면 뭐가 돼요? S1 빼기 S2 되는 거 맞아? 괜찮아? 얘는 뭐죠? 절대값 붙이니까 꺾어 올라갈 거 아니야? 속도가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양수가 될 때의 정적분 결과는 어떻게 돼? 빨리 불러줘. S1 더하기 S2인 거 보여? 속도의 정적분이 그냥 정적분 할 때는 넓이의 부호가 포함되고 절대값 붙으면 그냥 S1 더하기 S2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걸 위치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볼까? 위치 관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뭐 A라고 하고요. 여기서 함수값을 B라고 하고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C라고 할게. A, B, C라고 썼어요, 쌤이. 요거 한번 말해봐. 뭐가 되는 겁니까? S1은 뭐야, S1? S1이 뭐냐고? 위치 증가량이잖아. 위치 증가량. 증가량이니까 A에서 B까지 증가했으니까 뭐가 돼? B 빼기 A가 되는 거죠. 괜찮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S는 뭐야? 감소량이거든, 감소량.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C에서 누구를 빼? B를 빼. 그게 음수니까. C 빼기 B 이렇게 될 거라. 괜찮아? 그래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 B, B가 사라지고요. C 빼기 뭐만 남아? A만 남겠죠. 이게 뭐냐면